그 SCM이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었을 때 곧바로 이어서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쉽지 않다 하면서 이 채찍 효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채찍 효과를 이야기할 때에 이 변동성의 증폭을 이야기합니다. 변동성이 점점 커간다, 심화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급사슬의 그 모습을 여기다 그러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고객 또는 소매업체 쪽에서 이 공급업체 쪽으로 갈수록, 공급자 쪽으로 갈수록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급사슬의 상류라고 그러죠. 이 고객의 수요가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의 폭이 상류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이제 그게 이 변동성의 증폭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런 그림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시간에 따라서 주문하는 양이, 수요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주문하는 거는 이제 이런 데서만 주문하는데, 이제 이거를 소매업체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어떤 물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소매업체가 이쪽에 주문할 때, 도매업체에 주문할 때 주문량이 이 소비자의 실제 어떤 소비량, 주문량보다 더 크게 변동하면서 주문을 한다. 이쪽이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주문량을 더 키워서 주문을 하고, 이쪽에 소비가 좀 줄었다 그러면은 주문량을 또 더 많이 줄여가지고 주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점점 그 변동폭이 커지고, 그러면 또 도매업체는 또 소매업체에서 오는 주문량을 보면서 또 제조업체에 주문을 하는데 변동폭이 더 커지고, 제조업체는 자재나 뭐 부품들을 구매하는데 그 구매량이, 변동폭이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채찍 효과라 그런다. 채찍이라는 게 이제 말이나 소를 다스릴 때 쓰는 건데, 사람이 여기에서 손잡이를 갖고 조금 흔들면은 그 채찍의 끝은 더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그 말이 아파요. 그러니까 더 말을 잘 듣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손가락으로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게 채찍입니다. 발생 원인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수요 예측, 가격 변동, 리드 타임, 과잉 주문, 일괄 대량 주문, 그 다음에 어떤 조직 네트워크의 협력 부족. 자,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근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확한 게 오히려 이상할 수가 있어요. 거의 자연현상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부는 것은 이상한 거죠, 사실은. 바람이 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요 예측을 그러면 왜 하느냐? 우스갯소리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데에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요 예측치가. 그래서 일단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틀렸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 하고
수요 예측치가 틀린 것에 핑계를 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뭐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 그다음에 가격 변동, 이것도 구매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근데 또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통 때하고는 다른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또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이 변동폭이 커져갑니다. 리드 타임이 길다는 이야기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어날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어떤 마음이 바뀌고 수요량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바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리타임이 길어질수록 주문을 해 놓았는데 주문량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문량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주문하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클 때 이게 이제 살려는 사람 많고 그걸 이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적을 때 뭐 서로 많이 살려고 하지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주문량 폭을 키우는 거죠. 자, 또 일괄 대량 주문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주문 비용도 줄이고 운송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렇게 대량 주문하게 되는데 만약에 분기별로 연도별로 그 실적을 맞추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보너스를 준다 하면은 이 분기말 연도말이 되어서 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실적으로 편입을 시키고 목표 달성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주문량을 늘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조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자기 조직, 내부 조직을 이야기하고 네트워크는 그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어떤 기관, 또 외부 기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협력이 부족하는 경우인데, 뭐 다른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한다든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증상만 없애려 한다든가, 전체의 어떤 성과보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든가, 또 다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무시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편의주의, 그거죠.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방법을 갖추어 놓지 않고 그땐 그 의지나 뭐 정신 무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죠. 채취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여기에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하자. 이런 게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는데 또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되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일단 봅시다. 조금이라도. 불확실성 변동성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사실 초점이 여기에 정보의 공유에 있어요. 어떤 정보든지 서로 공유하기만 해도 그런 불확실성 변동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나 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죠. 어떠한 정보의 공유든지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정보가 많은 것은 그 효과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를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측 대상의 범위를 키울수록 수요 예측이 정확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하나하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 제품 그룹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용차라고 합시다. 모델별로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승용차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전체적인 승용차 판매 대수는 예측하기가 더 쉽고 또 비교적도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지역의 승용차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전국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그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도 있고 또 편차도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큰 범위로 예측하자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 한 대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 풀링에 해당이 돼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채찍 효과를 줄이는 데에 좀 좋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건데 리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공급 리드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급자가 사용자한테 어떤 품목을 전달해 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데 이 공급 리드 타임은 이렇게 구매 생산 리드 타임 또 주문 리드 타임 나는 이것을 주문 주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또 수송 리드 타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매 리드 타임을 단축하려면은 재고를 활용하면 돼요. 재고를 쌓아두고 있으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하려면은 생산 관리 방법을 개선을 하면은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고를 활용해서 리드 타임 단축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이게 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재고 보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주문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은 이게 단축이 돼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나는 시스템을 잘 구상하면은 이렇게 더 자주 발주할 수 있도록 주문 주기를 짧게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배송을 최적화시키면 수송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데 이것도 그 요즘에는 많이 단축이 돼서 더 이상 단축시키는 게
이제 쉽진 않은데, 그러나 그 소량으로 운송할수록 이 수송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될 수 있어요. 대량으로 수송하려면은 그게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송하는 그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소량으로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마치 그 주문 리드 타임을 줄 때 주문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교적 쉽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거는 그래도 노력 대비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정보의 공유, 또 그런 정보를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공급사를 전체를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거는 재고의 위치에 대한 이 상호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가 밀기와 끌기 전략의 융합,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재고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은,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고객한테 공급할 상품을 어디에다 두고 공급을 할 것이냐. 만약에 소매 상점에다가 재고를 많이 두고 여기서 공급을 하면은 이 공급 리드 타임이 짧아지죠. 근데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돼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소매점보다 어떤 도매점 또는 공장 이런 데다가 재고를 두고 공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상품에 따라 다른데, 재고를 쌓아두는 곳, 그곳까지는 이 푸시, 밀기 전략으로 계획을 해서 재고를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고를 쌓아두는 그 지점부터 여기까지는 푸시가 아니라 끌기 전략으로 주문이 오면은 그때 이거를 이렇게 납품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밀기, 끌기 전략의 어떤 경계선이 되는데,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재고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VMI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입니다. 공급자가 재고를 관리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급자하고 사용자의 관계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어떤 품목을 공급자가 알아서 관리해 준다. 그리고 사용자, 당신들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해라. 내가 불편 없이 이거 다 관리해 줄게. 재고 수준이나 공급량을 다 관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공급자는 사용자 주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문량하고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주문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자기가 알아서 주문량을 정하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게 말은 좀 쉽고 개념은 그런대로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말 사용에 불편 없도록 잘해준다고? 정말 그럴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공급자가 자기 일도 바쁜데 고객의 재고까지 내가 관리를 해준다. 자기가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디 마트에 가면은 그 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 판매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그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그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뭐 VMI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트 직원이 아닌 그 공급자의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그 공급회사 측면에서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썩 그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VMI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I라는 것을 다시 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벤더가 있어요. 자, 공급자죠. 이 공급자가 이 사용자 샵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고나 또 판매 정보를 가져가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양만큼, 수량만큼 또 그 시기도 자기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개 갖다 놨다. 이제 그 말만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걸 자기가 필요할 때 갖다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창고에 있는 이 재고를 이 공급자가 전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로 생각하고. 이게 VMI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부과하려고 해요. 효과적인 SCM 구현의 재고 관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VMI와 재고 보충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가?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이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 또 그 반대인가? 아니면은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 뭐 이것도 필요한 거고 재고 보충 시스템을 쓸 때 뭐 VMI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VMI가 더 큰 상위의 개념이고 재고 보충 시스템은 뭐 그것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반대인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관계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